반갑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결제 회복에도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제일 처음을 풀어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공동체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부터 출발을 해보기로 마음먹고 생각해봤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든 혹은 작은 공장의 작은 집단, 가족 이런 관계든 아니면 마을 공동체, 또 이제 더 크게는 국가 공동체, 이런 구성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그런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폭력하면 대표적인 것이 폭행, 상해, 살인, 절도, 강도, 강간, 납치, 강금 이런 것들인데, 누구나 이런 거 다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근본은 강제로 남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또 남이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폭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누군가 폭력을 행하고 있을 때 그것이 저지당하고 적절하게 처분이 되면은 그 폭력은 더 이상 안 되게 되겠지만, 그것이 정당화되면은 그것은, 그리고 지지되고 정당화되면 확대되고 또 확산되고 이렇게 재생산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비단 부정부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남이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정당하다고 말해지면 그러한 의식이 국가 사회 전체로 확산돼서 개별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페이지에 그런 얼핏 비슷한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공익을 위한다 이런 명목으로서 개인의 삶의 기반을 파괴하거나 마을 주민들의 생활을 과연 파괴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때 얻게 될 공익이란 어떤 정도의 공익인지, 그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많은 수익 국민에게 유익한 사회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렇지만 이 민간 투자 사업은 아까 축사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기업의 영업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기본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공익으로 변모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을 살펴볼 때 이런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근본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볼 것 같은데요. 하나는 돈의 문제, 하나는 강제력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전에 민간 투자 사업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구조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가령 4조 원의 공사가 있으면 2조 원은 국가에서 보조합니다. 지원금으로 보조하고 나머지 2조 원은 민간이 조달하는데, 그 가운데 불과 수백억 원을 민간이 자기 자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PF 금융이라고 해서 그 허가권 딴 것으로 인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갑니다. 아무것도 없고 담보도 없습니다. 그 담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산하지 않는 것은 국가에서 그 계약을 지원해주고 그 회사가 혹시라도 재정이 나빠져도 절대 파산에 이르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일부는 어디서 하냐면은 그 추진하는 회사들이 원래는 자본금으로 넣어야 될 것을 자기들이 대출을 오히려 그 회사에 해주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진 회사. 그렇게 해서 그런 대출금을 두고 국민들이 몇십 년씩 이용료로 내고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용료의 상승 문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그 공사 금액이 4조가 되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 공사 금액은 조사된 바에 의하면 50%가량입니다. 하도 주는 금액이 50%가량입니다. 실제는 2조 원으로 공사를 하는데 공사 금액 4조 원에 해당하는 이용료 이득을 이렇게 받아가고 플러스에서 이자를 받아가는 겁니다. 가령 덤프트럭의 경우에 공사 책정 금액이 100만 원이고,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사 책정 금액이 100만 원이다 이러면 화도부업자한테는 50만 원이 합니다. 실제 덤프트럭 기사는 20만 원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 경제에 왜곡이 일어나는 사업입니다. 또 더군다나 민간 투자 사업에는 국가 지정 사업과 민간 제한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 지정 사업이 흔히들 또 정부 고시 사업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건 법령을 축소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국가가 이건 민간 사업, 투자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것은 아주 순서에 따라서 절실한 것, 필요한 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요거는 아주 절실한데 국가 재정이 조금 모자라니까 민간을 투자를 받자, 이런 국가 지정 사업인데, 그런 것이 아닌 민간 제한 사업은 그런 순위에 전혀 들지 않는데 끼어들어서 2조, 3조, 5조 이렇게
그 국가 지원을 받아가는 사업입니다. 이런 민간 제한 사업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본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현재 상태에서 아주 시급한 사업이 있나 또 그리고 그 규모와 방법이 적정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급한 사업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도로 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도로를 놓아야 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그 도로를 안 놓으면 어떤 지역 사람들이 고립되고 소외돼서 119 차량도 못 들어가고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물류가 전혀 소통이 안 돼서 국민들 이렇게 생활에 지장이 올 수 있고 이런 도로가 현재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여가를 위해서 가거나 레저를 위해서 가거나 이렇게 보충적인 그리고 뭐 생활 한편으로 보면 생활 개선적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아주 시급하게 정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대개 어느 특정 시기의 정권들의 과도한 실적주의, 내가 이것을 이 시기에는 이걸 했다 이런 실적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정말 절실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가 지금 많다고 생각됩니다. 4페이지에 또 그런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각 시기마다 해결해야 될 시급한 사회적 문제가 항상 같다고는 할 수 없는데 역시 같은 입니다. 상간벽지에 정말 차량이 드나들 도로가 없다면 그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놓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과연 그런 경우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인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국가재정을 지원하는 문제 순위에 따라서 쓰면 되는 것인데 이 민간 제한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위에 따라서 쓰지 않고 끼어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4조가 정말 공사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5년 더 기다려서 2조 더 모아서 4조로 해서 국가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4조가 들지만 조사된 바에 의하면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하면 입찰을 보기 때문에 한 3조 가량에서 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도급은 2조 가량이 나가지만 3조 가량에서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이익이고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런 것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민간 제한 사업에서 아주 부패의 요소가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민간 제한 사업이 공공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사기업의 영업이익을 위한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대응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시 국가가 예전부터 계획해 오던 것이고 공공사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만약에 한다면은 특정한 기업군에게 그 정보를 주고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는 대신에 그 특정 기업군에게 그 기업을 협상 대상자 또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막대한 지원금을 주고 시행하게 하는 특혜적인 사업입니다. 공공연하게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를 하겠다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가 재정 전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국가가 과연 그런 되게 공공사업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턴키 베이스라고 딱 차 시동만 걸게 열쇠만 넘겨주면은 차 시동 걸고 가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열쇠만 던져주고 어떤 대기업이 다 진행하는 이런 사업 몇 조짜리 공사를 다 진행하는 사업 그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논의들이 있는데요. 국가가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골고루 잘게 잘라서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온 이래라고 하게 된 질문입니다. 만약 국가에서는 이렇게 정부들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큰 사업을 예를 들어서 도로 사업,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그 사업을 한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공무원 한정된 인력으로 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가 맨 처음 입찰을 볼 때 잘게 자르는 그 공정별로 또 시기별로 잘게 자르는 입찰을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예산을 투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잘라진 것을 검증하는 것에 또 입찰을 보고 새로 투여하고 다시 각 공정별로 또 혹은
수용은 구간별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나누어 주면은 실제로 공사를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들이 예전에는 뭐 총 합해서 2조의 공사를 했다면은 뭐 2조 4천억 이렇게 공사는 할 수 있겠지만 전부 2천억씩 혹은 200억씩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으로만 흘러가는, 그리고 그 구조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배제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력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용권을 주는 것이 문제인데요. 국가는 규칙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강제력을 행사하라, 더군다나 어떤 특정 기업에게 강제력을 이렇게 떠넘기듯이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기업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고 또 공적인 영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은 구분되는 것이어서 흔히 공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권력, 강제력을 이렇게 주면 자기들이 긋는 대로 거기는 도로가 되고 자기들이 긋는 대로 무엇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국가가 국민이 공공을 위해서 국가에게 그나마 맡겨놓은 그 강제력,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떤 검증되지도 않은 특정 사기업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은 뭔가 하면 국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 권력과 밀착해서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뇌물수수, 또 공적인 정보의 부당한 제공, 유출, 또 공직의 부패 이런 것이 촉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권 지배 뭐 이런 것으로 부패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용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초기에 1970년도나 그 이전만 하더라도 수용 기한이 이렇게 사업인정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수용을 하면은 사업인정고시라고 해서 실시계획의 승인이라든가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수용 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절차를 마무리 짓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국민이 그 사업을 하기로 되고 불안한 상태에서 장기간 두지 않겠다, 이런 내 땅이 수용될 것이냐 내 집이 수용될 것이냐 이걸 장기간 두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고, 또 수용할 때 보상은 그 사업인정고시 기간으로부터 기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년 후에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올랐는데 자기는 옛날 가격으로 보상받아서 억울하다, 이런 것도 없애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 정말 컴퓨터도 없고 전부 장부 수기로 해서 추산을 두드리고 계산기 그나마 나중에 두드리고 이렇게 해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수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지금은 컴퓨터가 다 돼 있고 전산이 다 돼 있고 뭐 엑셀이니 뭐니 별의별 게 다 돼 있는 이 세상에서도 5년 내지는 10년 이상씩 그 수용 기간을 둔다는 것입니다. 수용 기간을 무작정 늘림으로써 사업자는 그냥 한번 계획만 얻어놓으면 무작정 수용, 언제든지 수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아주 대가 있습니다. 그 헨리 데이비스 소로이라는 게 잠시 하면은 신불복종 뭐 이런 것이 유명한데요. 이제 적게 지배하는 정부가 좋다, 혹은 지배하지 않는 정부가 좋다, 그리고 그 내용 마지막에 나오면 이웃과 같은 정부가 좋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좋은 일을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도 찬성이죠.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그 개개인 국민들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것이 결국은 아까 말한 폭력, 절도, 강도 뭐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다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일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못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사업 안 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어떤 도로가 있다면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런 법칙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도로 건설할 때 어느 지역의 주택 소유자가 이것을 거부를 하자 그만큼 도로를 돌아갔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수용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 건설하는데 한 군데만 반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마 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곳은 나지막한 1층 집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전에 25,600볼트인가 그 아주 뭐 지금 밀양에서도 문제가 됐고 양평, 가평 이런 데서도 문제가 된 그 송전탑 공사가 있습니다. 그 송전탑 공사 때도 돌아간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어디서 돌아갔냐 하면은 지난 정권 때 뭐 권력과 소유 토지를 지나가느라고 돌아갔습니다. 정작 마을 주민들이 억울하다고 우리 마을 주민에서 조금만 돌아가 달라고 말하는 것은 안 듣고 권력자 소유 피해갑니다. 이런 사례들, 제가 그 사례를 듣는 것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강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마저 그 강제력을 어떤 특정 민간에게 주어가면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비 지출이 헌법상에 5년 이상 가면은 계속비로 의결을 해야 된다. 국가 채무 부담하는 계약, 민간 투자와 건설업자하고 정부하고 계약할 때는 우리가 언제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런 계약을 합니다. 틀림없이 국가 채무 부담 계약입니다. 그런데도 국회 의결을 안 받았습니다. 국회는 국민들이 뽑아서 만든 것인데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법부 이렇게 얘기해서 부당하게 시인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막아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 간단하게 듣자면은 정부가 어떤 성과를 과장하고 싶지 않다면은 그 민간 투자 사업을 버릴 정도로까지 피반시킬 사업이 400이 그렇게 절실한가 하는 것이고요. 민간 투자 사업이 부정부패 원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면 아예 폐지하거나 아니면 대형 공사에 대해서 폐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 사업에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규정만이라도 삭제돼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자신과 자신들이 가족들 그리고 그 삶의 부분을 다른 기업의 영리를 위해서 희생하라 이렇게 할 때 누구나 이의를 기대할 겁니다. 그런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에 그 민간 투자 사업의 본질이 있는 것이기에 정당한 사업 추진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철도 산업에 재정 비파이가 없어서 민자 쪽에 사업 활성화를 내걸고 있는데 그 민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마침 오늘 그 소문자로 KDI의 김탁경 사업 민자 사업